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2단원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2단원에서 무슨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들은 내용, 글의 내용,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간추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과 이야기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읽어봅시다, 이야기를 읽어봅시다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두 낱말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글은 어떤 대상이나 일이나 생각 등을 설명하거나 제안하거나 전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꾸며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글은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일기글, 편지글 등과 같은 것을 말하고 이야기는 소설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과 이야기의 뜻을 잘 구분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배운 문제에 따른 활동으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글 내용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운 문제를 다 같이 학습장에 써봅시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글과 이야기를 구분했던 것 기억나나요?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에서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다고 했죠. 아닌가요?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다 했나요? 그렇죠.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는 첫 번째,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죠. 이때 중심 낱말도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단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단별 중심 문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심 문장을 연결해 글의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이 얼마나 비슷하거나 또는 다른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잠시 예상해 보겠습니다. 글을 예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고 예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했죠? 네, 맞습니다. 제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며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하자입니다. 그러면 글 속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도 살펴봅시다.
자, 글의 내용이 어떨지 예상해 보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한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교과서 83쪽부터 84쪽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글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잘 떠올려 질문에 답해 봅시다. 자, 에너지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 쓰고 나면 더는 에너지 자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나요? 네,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선 먼저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아보았던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과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내용 전개에 따른 분류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글의 전체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우리 이 간추리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했죠. 우리가 글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았을 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죠. 즉,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문단을 나누고 중심 문장을 찾는 공부를 했었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문단의 처음 또는 끝에 중심 문장이 있었죠. 이 내용을 잘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을 다시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봅시다.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생활을 편하고 넉넉하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가 중심 문장이겠죠. 그럼 다음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석탄,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죠. 자, 이 문단에서는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이죠.
이 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요? 네,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죠. 자, 이 문단에서는 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입니다. 마지막 문단인 이 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요? 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중심 문장을 같이 잘 찾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전개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글의 내용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로 바꾸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한 것으로 세 덩어리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선생님은 1, 2문단을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라서 한 덩어리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3, 4, 5문단을 해결 방법 및 실천 방법을 제안한 부분이라서 또 한 덩어리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문단을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라서 한 덩어리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총 3덩어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진짜 글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글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전개에 따른 분류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려야 합니다. 자, 오늘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